메모의 방법과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봉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입니다. 천수답은 늦은 봄이 되어도 무내기를 못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만 기다리는 논을 말합니다. 그만큼 가까운데 연못이나 또 관계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벼재배 환경이 안 좋은 농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봉천답은 가뭄이 들면 답답한 마음에 농부들이 기우제를 지내야 할 만큼 사정이 딱한 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농부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 사회는 아이디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말한 가뭄의 담배와 같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쏟아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잘 안 날 때, 특히 간밤에 꾼 꿈이 흉몽인지 길몽인지 알고 싶은데 서둘러 잠을 깨는 바람에 잊어버렸을 때 혹시 안타까워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메모의 첫 번째 비결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항상 머리맡에 필기 도구를 놔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가방 속에 항상 필기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때그때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는 노트라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집 할머니가 전화로 저를 부르길래 빨리 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저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92세이시고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요즘도 책을 읽고 계십니다. 성경책을 말맡에 놓고는 늘 매일 아침 모든 가족들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저도 거기에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얼른 이웃이고 하니까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뭔가 비몽사몽간에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메모를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메모장을 두세 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꿨냐고 다그쳐 물어도 가만히 있어 보라 하면서 메모장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적어 놨다고 하는데 메모장을 보니까 앞뒤도 없고 뒤집어서 적기도 하고 앞에서 적기도 하고 보통은 노트를 한 장을 넘겨서 쭉 가면 다음 장을 알 수 있는데 이 할머니의 메모장은 뒤에서 시작했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거꾸로 들고 적었다가 뒤집어서 적었다가 하는 바람에 메모한 내용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메모를 할 때 연필로 적기도 하고 볼펜으로 적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메모가 해놓은 곳에 덧붙여서 또 메모를 하시는 바람에 글자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니고 할머니가 표준 말을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받침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글로 여기저기다가 많이 적어두신 메모장 몇 개를 아무리 앞뒤로 뒤지고 또 해독을 하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할머니가 꾸신 꿈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는 할머니가 늘 계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적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정신줄을 놓으셔가지고 교회를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지금까지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내용은 신앙을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이 주로 저를 앉혀놓고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가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녀 중에는 2분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2분 중에 한 분은 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이시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놀다가 돌아오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꿈을 꿨다 하기에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아들 중에 또 아들, 저하고도 가끔 통화도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전도해 보겠다는 욕심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전도는 할 의욕이 없으면서도 매일 저를 위해서 제가 잘 되라고 기도를 수년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고 계시니까 부담이 안 돼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전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를 손을 놓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디 메모를 해놓지 않아서 자세한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머릿속은 할머니의 메모장처럼 두서없고, 또 앞선 기억이 반쯤 지워진 곳에 또 새로운 기억이 덮이게 됩니다. 필요할 때 찾을 수가 없는데 가끔 잊어졌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항상 가까운 곳에 메모지와 필기 도구를 구비해 두라고 한 것입니다. 기억이 살아났을 때 가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적고 정황이나 소감까지도 곁들여서 적어야 나중에 메모장에 있는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적다 보면 나중에 보면 무슨 암호문처럼 해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 소자 하나로는 불과 2시간을 버틸 수 없지만, 중복을 하고 중복이 되거나 격가지가 붙은 기억 소자는 며칠 또는 평생 지울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첨가되고 또 메모가 끝나고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날짜와 장소와 메모한 사람의 이름 등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기억이라면 순서를 정해서 번호를 붙여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그 내용을 비밀의 내용이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보다는 이야기를 한 제가 더 뚜렷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부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안 좋은 기억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가혹하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기억이 훨씬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나 또 좋은 감정이 덧붙여지니까 명확하게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꿈도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몽을 한 꿈은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잊어버린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기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책을 읽다가 혹은 TV를 보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마치 가뭄에 담비를 만난 농부가 연못에다가 물을 가두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메모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메모장은 여기서 농부의 연못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못은 봉천답 농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연못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연못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결국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연못에 가두어둔 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렇습니다. 가뭄이 지독한 해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싸움도 벌어지고 또 연못에 가둔 물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모내기를 하는 기간이 지나면 사실 연못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내기철이 딱 지나자마자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기 전에 얼른 모내기를 해놔야 되는데 모내기란 것은 마냥 늦출 수가 없는 것이 6월 말쯤 지나면 하지가 지나면 이 모에서 삭이 터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 트기 전에 얼른 모내기를 끝내놔야 되는데 그 적재적소에 제때에 공급할 수 없는 물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여 꼭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갈수록 빛이 날 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상품화, 제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는 제작자를 만나서 가치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가와 또 그것을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만나야 제품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돈과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품앗이처럼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을수록 쉽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제품화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잘 해야 합니다. 전달하기 쉽도록 메모하고 내가 해독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독을 해두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꼭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메모의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